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규수입니다. 자, 오늘은 SX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SX. 자, 그동안 많이 외쳐왔고, 그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인적 분할의 함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어떠한 기업을 모방을 했다. 자, 그 기업에 대해서 나열을 했죠.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느꼈던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분, 이분이 과거에 어떠한 행적이 했었고, 지금 왜 인적 분할이라는 걸 도입했고, 니켈, 그 다음에 뭐죠? 리튬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동원을 했느냐? 분명히 어떤 두 기업을 모태로 해서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게 있었죠. 뭘까요? 자, 이 부분에선 즐겨라. 그리고 다시 여기 왔을 때 신규 접근하시는 분은 본인의 수익률, 자, 인적 분할이 됐을 때 여기서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고, 만일에 이런 부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봐라 했죠.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또는 본인들이 향유하는 수익의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시고 나서 팔고 가든가 아니면 재진입을 고려해봐라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받아가신 분들은 이미 해피한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가격 전략은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인적 분할했던 지금 시가총액과 가장 흡사하고 대주 지분이 50% 가까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저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엑셀링 작업을 끝냈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생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 해주시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정보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일주일 전에 찍었던 거죠. 한번 영상을 보고 가시죠. 일단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 팩트만 좀 전달하는 정도로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677-8709 이때 받아가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 향유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수익률에 맞게끔 했을 거예요. 가격 보시게 되면 빠졌던 날이죠. 그리고 9월 16일 인적 분할, 자, 시작을 하는데 SX 인적 분할 이후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답니다. 말 더듬죠, 제가?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금융권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요새 너무 초청이 많아서, 자, 그럼 뭐 잡소리 한다라고 하실까봐, 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인적 분할 이후의 주가가 궁금하시죠? 정답이라는 표현을 감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왜 제가 영상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쵸? 자, 이 부분에서 머큐리 지분, 지금 50%의 지분을 들고 있던 머큐리가 33,400원, 32,400원에 100만 주가량을 지분을 줄이죠. 46%대로. 그러다 보니 대주주가 팔았네? 그쵸?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얘네들은 무조건 지분을 줄일 것이다. 줄일 수밖에 없다. 숨은 이도는 그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죠? 상한가. 이날 몇 프로 올랐죠? 자, 봅시다. 42,000원이 한계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19% 올랐다가 종가는 3%. 그쵸? 변동폭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자, 제가 뭐라고 했죠? 33,000원이라는 주가는 분명히 지켜내려고 노력을 할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대주주 매각가. 여기서 팔았던 33,000원은 유지할 거고 정확히 지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42,000원은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상승하기 전에 대한 주가를 일괄적으로 한 달치를 나눠보니 대략적으로 4월, 5월부터 움직였던 주가의 평균가가 얼마였다? 그쵸, 4,200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배의 법칙은 20년 데이터도 똑같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림 그리듯이 가고 있죠. 자, 결론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시나리오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왜? 인적 분할이라는 게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SX 상사 기업이죠. 종합 물류 상사, 수입하고 수출하고. 근데 갑작스럽게 뭘 하게 되죠? 우리 니켈,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입해서 재련해서 수출할 거야. 광물, CNT, 도전제, 그쵸? 나노 신소재 가는 거죠.
성능 높이는 배터리. 자, 두 번째. 리튬을 한다고 하죠. 그쵸? 리튬을 얘네들이 뭘 한다고 한다? 광산 채굴을 한대요. 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양극재의 핵심 소재, 음극재의 핵심 소재를 제가 말을 더듬죠. 파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다루겠다. 자, 그러면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종합 상사 기업이 갑자기 2차 전지 산업으로 진출을 한대. 그쵸?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주가는 띄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중요한 건 뭐다? 뭘 닮아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금양 기억하시죠? 그쵸? 금양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하나 더 참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표를 끄집어내 오면서 제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20년 할 때 이분 대표이사분을 2번이나 봤어요. 이거와 똑같은 형태에 대해서 세일즈를 하러 왔고요. 이렇게 해서 지분 투자를 좀 하라, 팔아라, 블럭들 받을 생각 없냐, 인적 분할 후에 블럭들 받으세요 라고 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주고 가셨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STX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형주 아니에요? 거래소? 코스피? 자, 중요한 거는 거래소 종목과 코스닥 종목을 구분할 때 코스닥은 뭐라고 하죠? 개인이 많이 보유하고 거래소 종목은 개인이 없다, 덜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죠. 자, 지금 올라와서 1조 원이고요. 4,000원일 때는 얼마다? 채 2,000억도 되지 않았다. 많이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실적을 동반했느냐? X. 뭘 동반했느냐? X. 여기서부터 세웠죠. 니켈, 리튬 사업하겠습니다. 채굴권. 왜? 그만큼 희귀 강물이고 중국에서도 이 히토류뿐만 아니고 리튬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억 원 정도의 낙찰을 하세요라고 해서 중국의 광산 채굴권이 올라왔더니 1천억에 팔렸다는 거죠. 그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광물이다라는 거죠. 도입하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대표를 불러올 때 이거는 제 소견이 아니고요. 여기도 펀드 매니저 실제로 있는 애들한테도 다 확인을 한 내용인데, 자, 저희 연구소에서는 일단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최근에 사태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자, 저희의 목적은 금융기관과 증권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의 포트폴리오와 환율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고 환손실이죠. 예를 들어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 손해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 펀드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시장에서 필드에서 있었고, 과거에는 1등을 한 10번 정도 했었던 펀드 매니저. 네이버 치시게 되면 제가 뜰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죠. 좀 헛소리 하지 말고 진실을 좀 제대로 말해주세요 라고 할까봐 자, 제 자랑 좀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SX는 상사 기업인데 니켈, 그 다음에 리튬 했다. 팩트죠. 뭘 따라 했다? 금양. 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현실성, 다 아는 얘기 하세요 할까봐. 자,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을 아시나요? 아세요? 자, 오늘 주가 봅시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 인터넷 이거 타자 잘 못 쳐요. 자, 이 기업이 잠잠한 파도에서 여기까지 직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쵸. 미국에 있는 테슬라 2차 전지 업체 있죠. 전기차 생산업체. 그것보다 한 40분의 1 정도 생산하는 신생 기업인 리비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소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 이 말 하나로 띄워 올렸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포스코 인터? 뭐 하는 기업이지? 라고 할 수 있죠. 왜? 이걸 과거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과거의 이름은 대우인터. 이제는 아시겠죠? 그쵸? 대우가 어떤 기업이에요? 망했던 기업이죠. 대우증권과 대우인터만 남겨놨죠. 그쵸? 대우증권은 미래에셋으로 합병이 됐고, 대우인터는 사명을 변경하면서 포스코가 인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자본을 가져다가 사왔죠. 자, 근데 이 포스코 인터라는 애도 실적이 잘 안 나왔다는 거지.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지만 왜? 코로나 때 안 좋았고 무역길이 막혔으니까
쭉 하면서도 그다지 실적이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없었는데 2차 전지라는 거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소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뭘 동원했죠? 분할을 냈죠. 포스코 기업이. 물론 얘는 아니었어요. 왜? 포스코 기업이 원래 수직 계열사로 있었던 애들이 아니고 대우인터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포스코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STX 대표이사는 자, 금명, 니 혹시 이 머큐리가 대주주예요. 머큐리. 역시나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망해가는 기업한테 돈을 넣어서 언젠가는 엑시스를 하기 위한 대주주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가기 위한 애들입니다. 자, 얘네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여의도 뒷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인적 분할하는 날에 대한 주가도 분명히 다 들어있어요. 20년 데이터를 다. 그들도 그렇게 행동할 거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SX 대주주한테 야, 우리가 엑싯 자본을 회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니? 뭐가 있을까요? 자, 금량이죠.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중에서 리튬과 니켈을 한다고 하면 통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우리가 지분을 너무 많이 들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작전을 가장 잘했던 중령주죠. 중령주라고 칩시다. SX. 이 대주주를 사장으로 앉히죠. 그러면 너 우리 수익 나게끔 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니? 예, 가능합니다. 방법이 뭐야? 호재를 내면 되죠. 야야, 호재를 내봐야 우리가 어떻게 다 팔겠니? 회수점. 그러면요. 이런 인적 분할하기 전에 고봉을 한번 찍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일부 줄이세요. 현금화.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요. 잠기는 물량이 있었을 때는 나머지를 들고 와세요. 왜? 장내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 분명히 시장에서 재거래일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대주주 매각 때문에. 왜? 요만큼 팔았는데도 4% 지분 줄였는데도 이만큼인데 46%를 시장에 던져버리게 되면 소화가 안 되죠. 일단. 자, 방법을 찾아봐라.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뭘까? 신규 상장주. 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등장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1번. 초특급 호재를 동반하면서 점상 기세상으로 갔을 때. 아니면 하한가에서 하한가를 가버릴 때. 상한가에서 하한가를 가버릴 때. 방법이죠. 위아래 흔들 때. 근데 가장 편한 방법은 뭐다? 재무적 투자자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지분 플러스 알파적으로 신규 애들도 받아낼 수 있는 물량, 가장 큰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이더라. 야야야, 우리가 STX 이거 신규 상장할 수 없지 않냐?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합시다. 시장이 뭐라고 할 건데? 주주가치 제고한다고 하고요. 이거 물류사업부 어차피 돈 안 되는 두 개 사업부인데 떼내서 키운다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물류사업부, 니켈, 그 다음에 리튬, 인도네시아 핑계 한번 대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물류 작업해서 실적 좋아지고 다 좋아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 통할까? 아니, 포스코 인터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도 똑같은 포스코의 흐름 플러스 알파적으로, 그쵸? 인적 분할 플러스 광물 통합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나온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어떠한 모텔을 가져갔을 때 원래 기업이 아니었던, 자, 대우인터도 과거에 포스코 인터도 대우인터였고 대우가 망했죠. SX, XS 조선해양이, 그쵸? 이것도 한때는 재계 7위권 안에 들었던 기업이죠. 무리한 부채 확장으로 인해서 망했죠. 그러면서 페노션은 하림이라는 닭고기 회사에 팔렸고 얘가 남아둔 거죠. 자, 그러면서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일어날 방법이, 재무적 투자자는 싸게 지분을 매입했고 엑시트하는 방법을 찾는다. 여기서 일부만 매각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상장 때까지 이때 눌러놓지 않으면 정말로 가격 제한폭 이상으로 가버리게 되면 난감하다 이거지. 왜? 왜일까? 제가 왜 42,000원을 못 갈 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머큐리 지분이 46% 남아있다고, 4% 줄였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블럭딜을 할 겁니다. 블럭딜 날짜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대주주 머큐리 지분 일정 및 분할 상장 시나리오 20년치 데이터라고 적어야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SX. 자, 보내드릴게요. 자, 20년치에 대한
최근 있었던 1,000억짜리, 2,000억짜리의 이런 인적 분할은 필요 없어요. 똑같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똑같이 올랐고 똑같이 거래 정리됐어요. 99%가 흡사합니다. 그러면 20년치에 그 데이터 그대로 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를 99% 똑같이 가고 있죠. 그쵸? 그리고 대주주의 일분 매도, 그리고 블록딜. 그러면 46%를 다 블록딜 하냐? 여기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래도 많은 수량을 블록딜 할 겁니다. 왜 제가 알고 있을까요? 자산운용사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딜이 뭐예요? 큰 거래를 시간 장 전 또는 장이 끝난 다음에 야, 몇 프로 싸게 줄 테니까 사 가실래요? 이 돈을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다? 여의도하고 명동밖에 없다. 싸게 줄 테니까 팔아라. 나눠서. 자기가 한 번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뭔가 매각해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무너지겠지. 그쵸? 자산운용사 명동부터 해서 쪼개서 줍니다. 아시죠? 이건 이미 여기 다 적어져 있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 하다 보니까 나이, 그래서 제가 50이잖아요. 나름 스타 펀드 매니저하고 이제는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손 피면 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수요 조사가 왔고 어떠한 대주주의 지분을 얼마만큼 10% 할인부터 7%까지 할인 발행해 주는 거. 그리고 여의도 애들은 지금 들고 있는 인적 분할 관련주들을 어떻게 13일 날 대응할 건가. 전략은 이미 나와 있다고. 20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가 변동성, 그날 진짜 최대 변동성 나올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어차피 그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게 여기서 샀는데 만일에 그날에 대한 시나리오가 본인이 원하는 최종 수익률이면 하시고요. 여기서 들고 계신 분이 문제죠. 이분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는 분명히 30%의 현금을 마련해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또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자로 평단가와 보유 비중에 대해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그 종목을 가지고 반드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자, 로지스틱스와 제가 발음이 꼬여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SX 분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8대2라는 부분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할이라는 이유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정확히 누구와 닮아 있고, 세 번째, 20년 동안에 똑같은 가격 법칙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 정확히 대주주가 일부를 팔고 블록딜을 나머지 하려고 한다. 왜? 재무적 투자자라고요. 회사를 이끌려고 하는 애가 아니라고요. 대표이사의 양력까지 여기 다 적어놨어요. 어떤 중견 기업을 가지고 했는지. 아셨죠? 자,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급등 주면서 플러스 기업 가치는 변동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다? 작전주라는 표현을 안 할게요. 시장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쵸? 알고리즘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 시장이 먹히는 리튬과 니켈, 이걸 한다고 해서 먹혔을까? 아니지. 인적 분할이라는 카드를 드러냈고 먹혔던 상사기업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삼박자를 정확히 이용했다는 거. 이 대주주는요, 굳이 따지면 과거에 운용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식 타짜까지는 아니라도 모델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머리 위에서 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자, 받아가세요. 자, S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가격 전략 대표이사 20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또는 어떻게? 여기서 사신 분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시고, 제 조언은 하나입니다. 30%의 현금은 반드시 어디서 가져오시는 게 된다. 다만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 하루의 거래량인데 장이 끝나야만 대주주의 블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가격에 대한 함수. 그래서 그 가격 내에서 이렇게만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그 가격이 오면 반등. 왜?
끝난 다음에 블록들이 딱 나오고 순간 어떻게 된다? 그쵸? 할인 발행 가격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SX에 대한 예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뭐 썩 좋은 그림이 나올 일은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뿐이지 압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기업이 어떻게 변모했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대응도 해야 되고 시나리오 정확히 행동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죠? 왜? 종목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STX라는 종목을 보고 들어왔지 만일에 또 저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야, 너 니켈하고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난 이거 보고 들어왔어. 했으면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됐어야죠. 수익은 나셨겠지만 뭘 봐야 된다? 진짜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는 몇십조는 아니지만 8조에서 위치돼 있는 이런 애들이 핵심이지. 근데 뭐다? 뭘 닮아가는 기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 이제부터는 게임의 룰 인식을 하셔라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변동성 이용하세요. 변동성 이용하게 되면 그 당일 하루만으로도 1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가 보면서 할게요. 자, 그 변동성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 아시죠? 자,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종목을 보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이란 걸 만든 게 6개월 정도 됐어요. 저희 연구소 처음 생기면서 왜 만들었을까요? 모두가 자, 뭐 포스코 DX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쫙 올려드릴게요. 6개월치인데 뭐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고 하나씩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 왜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라라는 뜻을 하냐면 자, 전 세계 이것만 하고 놓고 봅시다. 니켈과 리튬 중요성은 확실하다. 근데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는 기사를 보셨나요? 자, 그런 부분이 생기죠. 자, 그러면 요런 부분이 생기는구나. 2번. 뭘 봐야 된다? 그쵸?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죠? 9월 1일부로 인버스 ETF라고 해서 2차 전지 업종을 모아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빠진다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어요. 아시고 계세요? 이 대주주는 이 머리까지 쓴 겁니다. 9월 초가 되면 이 인버스 상품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이때 멈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정확히 이때부터 시장이 2차전지를 때리진 않겠지만 수급 부담감이 있어서 우리처럼 후발주자인 애들은 빠질 수가 있어서 거래를 바로 이날 잠기게끔 해보세요. 이게 바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금양이라는 애가 어떻게 됐다? 9월 초순 오면서 이렇게 바뀌죠. 나름 시나리오를 작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왜? 이날 안전권 오면 인버스 펀드에 대한 부분 ETF가 분명히 수급적인 논란을 줄 걸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에 9월 딱 초순에 정지시켜버리죠. 그리고 13일이라는 과정을 쉬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얘네들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즉 향윤화돼 위기가 오는 그날은 피했다가 가겠다. 정확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자, 리튬을 보고 니켈을 보고 접근했다. 시장이라는 거 보고 업종의 니켈과 리튬에 대한 부분을 접근했다. 오케이. 그러면 뭘 했어야 된다? 하부 섹터를 나누기 시작했어야 된다. 얘가 만일에 상사 기업이었고 이게 대우인타를 포스코인타를 보면서 똑같은 시나리오를 했다. 대주주의 엑시트를 위해서 이런 작전을 폈다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는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니켈과 리튬 사업, 광산 채굴을 해서 2차전지 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말만 듣고 샀습니까? 후자면 여러분들은 한 번의 성공, 지금까지는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들은 실패인 과정을 많이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 좋은 말 하는 것 같으세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스탁 펀드 매니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사업을 2차전지 산업합니다. 갑자기 FPCB 업체가 이렇게 되죠. 자,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2차전지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되죠. 자, 갑작스러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란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할 거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야, STX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
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종목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펀드 매니저 10명 뽑아봤는데 1명만 살아남았다는 이유가 뭘까요? 종목에 빠진 펀드 매니저는 전부 다 어떻게 됐다? 1년 후면 다 나갔다. 잘렸죠. 성과 평가는 1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탐방을 보내왔더니 STX라고 치고 또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칩시다. 산업이 바뀌는 걸 모르고 와 요거 임상 3상 되면 최고 10배 갈 것 같아요. 못 팔아. 왜 못 팔아? 바이오 업황이 안 좋은데도 못 팔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장이라는 건 분위기가 있다. 그걸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한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라고 하는 게 종목이 있거든요. 중량주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바이오의 ST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중항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오늘 완전관해라고 해서 암을 사멸했다고 나왔어요. 주가 어때요? 이 업종 사이클이 좋아질 때는 바이오 업종에서 상한가 두세 병씩 갔던 애예요. 산업이 안 열리면 안 간다는 거죠. 즉 지금 2차 전지 산업은 확산기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 먹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종목을 보면서 거래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펀드 매니저들도 어떤 실수를 한다? 종목에 꽂혀서 그 업종의 조정이나 시장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인식을 못한다. 예를 들어 2차 전지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 폐배터리,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종목의 섹터를 연구를 하고 시장을 먼저 본 상태에서 그 안에서도 리튬이다. 어떤 리튬?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구분을 해서 찔러 넣어야 되고 바이오, 암, 좋아. 바이오가 움직인다. 일반항암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나뉘죠. 여기서 원하는 걸 찔러 넣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놀고 있다는 거지. 반도체도요. 어제 삼성전자가 6% 올랐죠. 어제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자, 반도체에 순환매가 있었지만 가장 핫했던 반도체 뭐다? 물론 전날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올랐지만 중요한 건 AI 반도체 칩이 가장 올랐다. 즉 왜 올랐냐? 알아야 된다는 거지. 반도체도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각, 뭐 파운드리, 팹리스 나뉘죠. 전공정, 후공정, 클린룸 다 나뉘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느 거를 시장에서 원하는 걸 딱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순번을 정한다는 거지. 자, 비가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내릴 거야, 내릴 거야. 그거 뭐 기우제지입니까? 오를 거야, 오를 거야 이게 없다고. 제가 주식 타짜라고 불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 AI, AI 칩, 한미 빠른 속도로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거 올려드리면 일주일 열리는 전부터 말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올 거니까 선점하고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바로 반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건 AI라고 하면 뭐예요? 반도체긴 하지만 AI 뭐예요? 자동화, 물리화 시스템, 그리고 뭐 있어요? 로봇, 인공지능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확산에 대한 테마는 분명히 시장에서 이렇게 순환으로 시장에서 끄집어낼 겁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오사트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쉽게 말할게요. 뭐 어떠한 뭐 이런 거 삼성전자 전날 이렇게 오를 수 있고 한미반도체 이걸 보면서 또 한마디 더 했죠. 수급의 변동이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했던 어떤 금융기관 대상으로 세미나에서 AI 반도체 제가 뭐 이걸 특별히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논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 시장을 움직이는 판을 알았지 한 명 한 명에 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모두의 의견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단 제가 말했죠. 잘 듣고 잘 보고 플러스 알파 잘 냄새를 맡아라. 돈에 이동하는 힘을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산업 사이클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호는 어디서 준다 했어요? AI 반도체,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신고가 그러면 시장에서 얘하고 가장 매출 뭐 이력이 있든가 유사한 산업인 한미 이런 게 움직일 테지만 결국은 알파벳 그 다음에 구글까지 구글이 뭐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인식하는 거죠. 학습 알파고 알파벳은 뭐예요? 과거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빠른 속도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어떻게 인버스 ETF가 나올 거니까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3박자로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익이 낮다라는 거 하나만 보고 들어갔죠. 자, 이거 차트가 좋아지게 되고 이거 한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SX 왜 사셨어요?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니켈하고 광산하고 리튬이 좋다며요. 끝. 와, 이런 투자를 하면 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계속 그런 투자를 하실 겁니까?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집에서 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세요? 13일 날 가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 이 생각하죠? 제일 한심한 겁니다. 제가 쓴소리 합니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 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미 그들은 이 판때기에 대한 부분을 모델을 뭘로 이용했고 과거 20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대주주 엑시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 날짜에 이 가격 분명히 계산을 하면서 간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감으로 투자하려고 하세요. 그쵸? 13일은 정말 큰 이벤트 데이예요. 그 이벤트 데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1년 농사와 반대로 얘기하면 1년의 실패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여기서 10,000원에 사서 걱정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0원에 사서 수익은 축하드립니다만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아는 게 바로 주식 투자가의 영역 아닙니까? 그쵸? 자,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냐,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사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축제는 즐겨라. 다만 어떠한 롤모델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라 이런 뜻을 정확히 말씀드렸죠. 지금 늦지 않았어요? 본인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과거 자료를 계산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같이 해봅시다. 알죠? 대주주 머큐리 분할 상장 시의 엑싯 가격, 그리고 두 번째 2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분할 상장 일정일 때 움직였던 패턴 그대로 움직일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롤모델을 가진 기업들도 정확히 제시를 했죠. 그쵸?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함수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당일날은 문자 주시는 분 일단 시장 돌아가는 거, 시장 이렇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테라사이언스 잡주도 할 땐 해야 돼요. 왜? 시장의 색깔일 수 있으니. 과거에 코로나 테마주가 유행했다라고 해서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결국은 중요치 않다. 그때 펀드 매니저들 가장 많이 퇴사했습니다. 왜? 예기치 못한 코로나 환경이 오게 되면 경제 위기와 똑같이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리는데 왜 그때 싸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사냐? 안 되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면 코로나 환경에서는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마스크가 핫했죠. 테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7개월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테마죠. 산업 사이클이라고 했죠. 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이 질병을 고쳐야 되는 게 혈안이 돼 있었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그쵸? 그때 놀지 못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법이 풀리는 순간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모두 10배 올랐죠. 이 사이클에 대한 함수, 그리고 제가 정확히 말했죠. 스타펀드 매지의 마지막은 1,000억을 가지고 6,000억을 벌어들이면서 끝냈다. 그쵸? 제가 그래서 잠깐 4개월 동안 유튜브 할 때 100만 명 구독자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 그쵸? 금양이라는 종목도 사실 4,000원에서 30,000원 갔을 때 제가 요런 그림이 나오고 시장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자, 중요한 건 뭐다? 갑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왜? 과거의 데이터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같은 사례를. 이해되셨나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 그래도 STX라는 1조 원, 지금은 1조 원이지만 이걸 보유했다는 거는 그래도 36,000원짜리니까 좋은 주식이겠지, 안정감 있겠지 했죠. 나쁘지 않습니다. 단 시가총액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거래소 코스피에서 1조 원은 큰 종목이 아니에요. 코스닥에서 1조 원은 대형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을 보지 말고 유통 주식수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소형주입니다. 거래소 종목 중에선 중소형주입니다.
가격을 보면서 10만 원짜리니까 대형주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 반드시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1부터 10까지 완전 다 틀어드릴게요. 아시죠? 자 여의도 타짜는 안 될지언정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생 펀드 매니저 들어온 애들보단 이젠 더 잘할 겁니다. 6개월 지났지만 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없는 애들이 또 많아요. 단 저는 쓴소리 하고요 시장의 핵심만 전달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순응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죠.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항상 현금이 모자라죠. 제가 1000억을 운영할 때도 똑같아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잘 내야만 수익률이 나는 거고 시장의 움직임을 쫓아서 원하는 업종에 대한 색깔을 겨울에도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투자자라는 겁니다. 갑니다 라고 해서 끌고 가는 게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SX 반드시 가격 전략 받아가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 그 13일 이전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참여를 하셔서 시장 돌아가는 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날 당일 12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보자고요. 한 종목을 승부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왜? 한 번의 실수는 그렇죠? 모든 걸 나락으로 빠질 수 있게 한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승부를 걸었다는 이유만 들어도 분명히 제가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싸워보자. 왜 저하고 싸우죠? 시장하고 싸우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여러분들 할 수는 있는데요. 본인이 바뀌어갈 자신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잘하자고요. 그쵸? 아시죠? 자,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식 투자 과정이 매끄러웠다면 대단하십니다. 단 매끄럽지 않고 어떤 종목만 보고 거래하면서 실수를 내셨던 분들 다시 한번 과거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시장 보고 업종 보고 세분화시키고 가자 이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실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고 없어지게 돼요. 주식은 손실이 날 수 있다. 아시죠? 그쵸? 이 상품에 대한 특성은 손실을 안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갑시다. 항상 100번을 말해줘도 여기 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붙어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 했으면 이 꼭지에 달라붙어서 됐다고 하더라도 해법은 있다. 현금 30%, 보유 비중의 최소 20%라도 어디선가 13일 전에 가져오세요. 가격 전략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떠나서도 만일에 주식 투자를 계속해 나가신다고 하면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항상 성공의 길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거를 좀 빠른 속도로 해서 자료들을 보내드릴 텐데 빠른 속도로 올릴 거니까요. 이거는 0.7배속으로 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일주일 전에 다뤘던 것 중에 포스코 DX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 역시나 포스코죠. 자, 옛날에 기업 이름이 뭐다? 포스코 ICT 2차전지 충전소 매각했죠. 이제는 뭐다? 예, 자동화 시스템. 자, 로봇 AI죠. 근데 왜 오를까요? 딱 하나입니다. 또 뭐 포스코 인터가 올라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거래소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한다는 공시가 여기 나왔죠. 제가 다뤘죠. 그러면 셀트리온을 생각하라 했죠. 셀트리온이 빠진다에 베팅했던 공매도 애들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넘어가게 되면 어거지로 사들여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함수. 자, 그리고 중국인이 왔다는 거 딱 나왔을 때 제가 이거 판을 말씀해 드리죠. 저번 주 목요일 날 금알령 좀 풀어줄 수 있다. 왜? 중국이 이제 한국으로 일본하고는 친해질 수 없으니 손을 내민다 했잖아요. 자, 쭉 좀 볼게요. 같이 보시죠.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신용장고 조심해라. 시장 빠지면 제일 먼저 두들겨 맞는다 이런 뜻이죠. SY 자율주행 네옴시티 간만의 테마는 항상 급등을 만든다. 자, 왜? 오래 쉬었는데 그 테마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연됐다라고 한다면 즉 어느 가격에 주가가 위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악재도 호재로, 호재도 악재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여기 다루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새끼리 아니고 공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시켜드릴 건데 뭐 파월이 금리 인상 2% 물가 2% 이런저런 말 하죠. JP모간도 신용 등급 강등하겠다. 뭐 중국의 파월이 아니죠. 중국의 그 헝다 기업이 파산 신청했다. 안 좋죠. 근데 이틀 전에 나왔던 말이 뭐예요? 실업률이 증가됐다. 자, 더 안 좋은 소리다 하면 하수. 왜일까?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실업률이 증가되게 되면 돈을 더 죄버릴 수가 없죠. 즉 어떠한 사실이 발생됐을 때 호재로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거를 바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라. 그쵸?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너 자신을 알라는 아니지만 알아야 돼요. 왜? 아까도 포스코 DX 이전 상장합니다. 공시 나온 거는 일주일 전이야. 그렇구나. 끝이타면 안 돼. 아하. 바로 머릿속에서 공매도 상환해야 되는구나. 셀트리온이 그랬구나. 빨리빨리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수익 한번 내봅시다. 자, 마지막 공부 과제 하나 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최근에 금알령 풀어줘서 제가 여기 다룬 건데 뭐 초고 전도체도 기다 아니다 이런 것들 시장보다 10분 빨리 제가 여기 올려드립니다. 펀드 매니저끼리 교환하는 거라서 자 받아가시고요. 자 중국 단창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1번 중국 단체 대량이죠 단체. 3번 크루즈선까지는 좋은데 6년 만에 뭐 제주. 그럼 뭘까? 화장품 좋아지겠네요. 오케이 일부 일정. 카지노 호텔 면세점 좋아지겠네요. 오케이 단체네요. 오케이 제주를 끄집어 나와야 돼.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화장품 한번 볼까요? 한국 화장품 이게 바로 시장을 보고 업종을 봐야 된다는 거야. 딱 봐. 한국 화장품 오케이 예전처럼 보따리상이 와서 많이 사가진 않지만 그래 좋아지겠네. 실제로 좋아졌죠? 다만 한계가 있어요.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니다. 중국도 중국 화장품 쓰니까. 근데 좋아 카지노 여기까지 오케이. 그쵸? 단체 관광객 크루즈선 플러스 제주. 그럼 이걸 가야 되는 거야. 이걸 할 줄 알면 타짜가 되는 거라고. 왜? 제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고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게임 셋. 산업은 열렸고 기업은 안 바뀌었고 중국인 자본 50%를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 안 됐고 사드 금알령 크루즈선 6년 동안 안 왔죠. 풀었죠. 바로 선반영 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을 꽂아 넣는 거. 정확한 시점에. 그쵸? 그런 능력을 기르십시오. 제가 여기서 반드시 1부터 10까지 승부를 내는 거는 언제 어느 구간대에 승부를 내야 되고 13일 기도하면서 잠 안 자면서 좋은 이슈 나쁜 이슈 따지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하시라고. 아시잖아요? 본인 빼고 타짜들 그쵸? 시장에 있는 웬만한 타짜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요. 제가 말이 꼬입니다. 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그쵸? 13일날 여기서 다 다룰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기서도.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세요. 자,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한 10배 내보시죠. 그리고 나서는 주식 타짜는 그쵸? 좀 쉬어도 될까요? 그때는? 해도 되죠? 요새 금융기관들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려고 몇십조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도 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난립니다. 그만큼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색깔과 눈과 귀, 열린 귀와 코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카이스트 나오고. 저도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 공부 머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주식은 주식의 판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상품이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반드시 한번 해봅시다. 아시죠?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볼게요. 감사합니다.